또 돌아왔습니다. 캘리그라피 수업이 이제 몇 번 안 나왔어요. 우리가 이제 1학기에 전면 비대면 수업 때문에 우리가 또 영상을 또 찍는데요. 지난번에는 자주 쓰는 문장을 한번 우리 해봤죠.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 해보니까 자주 쓰는 문장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은 적절하게 용도가 많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좀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오늘은 시를 한번 써볼게요. 그러니까 짧은 문장 대신 문장이 좀 길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을 또 작고 비례에 맞춰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참고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긴 문장의 시가 아니라 짧은 문장의 시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.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가 돌아간 사람이었다. 뭐 이런 시입니다. 이 시는 정우승님의 그는이라는 시예요.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가 돌아간 사람이었다 해서 사랑과 사람을 좀 강조하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해 볼게요. 이렇게 썼습니다. 잘 보이시죠? 자, 좀 문장이 좀 길어요. 여기서 보면은. 그래서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가 돌아간 사람이었다. 여기 전체적으로 느낀 게 뭐죠? 사람을 좀 강조를 했어요. 글씨 크기를 다양하게 가면서
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요 사랑 보이시죠? 요 사랑의 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이제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사람과 사람을 강조를 했어요. 자, 보이셨죠? 자, 그 다음에 특징이 뭡니까? 이런 조사들을 다, 이런 조사들, 뭐, 아간, 었다, 뭐, 이런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축소를 했어요. 이렇게. 축소. 또 하나는 보시면은, 글의 흐름입니다. 이게 좀 보면은, 글의 흐름이, 이 부분이 아마, 우리 그 아마추어, 이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.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. 보시게 되면 이 공터가 없죠? 이 꽉 차게 면적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이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덩어리감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쭉 덩어리감 만들어 가죠. 네. 보시게 되면 나를 여기서 보이세요. 나를 하고 이제 사자를 쓰게 되면 이 공간 때문에 이 공간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. 이게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아간 한 다음에 여기 비죠. 돌아간에서 그래서 사자를 쓰면서 이 공간을 치고 들어가서 람자가 돼요. 그래서 이 돌아간 사람이었다의 여백을 이렇게 크기의 변화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면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굉장히 중요한 캘리그라피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고를 해가지고 이런 긴 문장을 쓸 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. 자,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가 돌아간 사람이었다. 자 여기서 다른 시를 한번 더 써볼까요? 이제 정호숙님의 근은이라는 시를 한번 써봤어요. 이제 근은이라는 그 시는 글자가 보통 한 30글자 이 정도 돼요. 그래서 여러분이 20글자 이상 또 30글자, 40글자 됐을 때 덩어리감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수님이 한번 써봤어요. 항상 글 쓸 때 핵심적인 뭐 첫째는 뭐냐면 어떠한 글씨를 강조할 것인가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시에서는 사랑을 강조해야 되는 시가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을 강조하는 데가 있고요. 또 어떨 때는 희망을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. 거기에 주어를 찾아내는 겁니다. 그 주어를 강조를 하면 이 캘리그라피에 힘이 좀 생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해가지고 써보시면 되겠어요. 이번에 윤용주님의 시멘트라는 시를 한번 좀 써볼게요. 시멘트는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. 자신이 가루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부서져 본 사람만이 안다. 라는 시예요. 좀 짧죠? 요거를 시멘트라는 시를 여러분 혹시 모르겠지만 교수님 찾아보니까 이런 시가 있네요. 그래서 이 시를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제목부터 한번 해볼까요? 시멘트 이렇게 됐어요. 자, 이 시인은 윤용주라는 분입니다. 윤용주라는 분을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. 윤용주. 자, 시멘트 윤용주. 자,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. 이렇게 있죠? 한번 써볼게요.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. 강하다 좀 강하게 한번 해볼게요. 끝을 보세요.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자신이 가루가 될 때까지 자신이 가루가 될 때까지. 이거 비었죠?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.
내리고요. 올리고요. 자신이. 그 다음에 가루가 될 때까지 가. 루자를 이 공간에 치고 크게 이렇게 들어갑니다. 가루가 될 때까지. 이 공간에 또 비죠? 이것도 한번 집어넣을게요. 철저하게 때와 벨 사이에 철저하게 집어넣을게요. 철저. 부서져 본 사람, 부서져 본 해볼게요. 비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. 4, 3, 많이 안다. 자, 이렇게 됐어요. 자, 여기서 또 한번 볼까요? 우리가 여기서 시멘트라는 것도 일자로 이렇게 안 썼죠? 시멘트 이렇게 일자가 안 됐잖아요. 보세요. 이게 보이는 요 C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맨자를 이렇게 내렸어요. 이렇게 내렸죠. 그러면 T자를 또 이렇게 올렸어요. 이렇게 올렸어요. 이건 변화입니다. 이건 변화다. 변화예요. 근데 T자에서도 이렇게 길게 좀 뺐어요. 요거는 사실은 끊어도 되는데요. 이 글씨가 작기 때문에 쭉 빼가지고 안정감을 위해서 뺀 거예요. 좀 안정감 있게. 마찬가지예요. 윤용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이 글씨가 다 크기가 다 틀리죠. 작은 글씨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어떤 크기의 변화를 다양하게 주면 줄수록 훨씬 예쁜 글씨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받침이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짧게 가고요. 이게 받침이 있어도요. 니은오고 이응오도 틀리잖아요. 이 정도의 공간이 있죠. 이거를 좀 길게 좀 뺀 거예요. 그래서 음으로 본다면 시멘트 이렇게 되는 거죠. 시멘트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변화를 잘 줘야 글씨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여기 부드러운 것이 이렇게 돼 있죠. 부드러운 것이 보면 전부 다 선으로 다 이루어졌어요. 붙지 않고 떨어지겠죠. 네,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 글씨체가 다시 나온다면 뒤로 가게 돼요.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포인트는 두께가 한 4단계 정도 됩니다. 4단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강조가 한번 찍어줘야 이 글씨 전체에 힘이 생겨요. 이렇게 쭉 그냥 약한 글씨가 쭉 흘러가면은 전체적으로 이 맥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강조가 되고 그럼 다시 또 약해지는 거예요. 약해지다가 또 중간에 약간 굵은 거 이게 이제 3단계고요. 여기 이제 5단계입니다. 예? 그래서 이런 어떤 포인트 중간중간에 보세요. 여기도 좀 두꺼워졌죠.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이 조화를 맞춰가서 여러 표현이 돼야 글씨가 힘이 생겨요. 힘이. 근데 만약 같은 글씨로 다 하게 되면 그냥 도, 레 가지고 노래한 거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스펙트럼, 이 차이를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높이 갔다가 이런 어떤 변화, 이 큰 변화를 많이 주면 줄수록 훨씬 더 조형미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. 부 다음에 드자를 이렇게 내렸잖아요. 이렇게 내렸죠.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얇고, 그렇죠? 그 다음에 옆으로 길게 치고, 그 다음에 작고,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변화를 많이 주는 습관.
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. 초보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이 조형미를 이해하고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, 교수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시멘트라는 글씨를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이 요거를 보고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. 시를 하나만 더 써볼까요? 다음에는 이석원님의 보통의 존재라는 시예요. 보통의 존재 시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활짝 핀 꽃 앞에 남은 운명이 시드는 것밖에 없다 한들 그렇다고 피어나길 주저하겠는가,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석원님의 그 보통의 존재라는 이 시를 한번 캘리그라피로 옮겨보겠습니다. 자, 보통의 존재. 자, 한번 시작해볼게요. 보통의 존재 제목을 한번 먼저 써볼게요. 보통의 존재 써봤죠? 자, 이석원님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. 자, 보통의 존재 이석원. 여기서 보면 이렇게 힘을 잘 빼는 거 보이셨죠? 우리 힘 빼는 걸 계속 봐야 됩니다. 자, 활짝 핀 꽃 앞에 이렇게 있어요. 꽃이 이제 또 보이는데요. 활짝 핀 꽃 앞에. 써볼게요. 자, 꽃, 활짝 핀 꽃 앞에. 보셨죠? 그래서 활짝 핀 꽃 앞에에서 그 앞에는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작게 했어요. 자, 남은 운명이 이렇게 되죠. 항상 꽃은 피면 시들게 돼 있죠? 예. 남은 운명이. 자, 남은 운명이. 남은 운명이. 시드는 것 이쪽으로 배울게요. 자, 것 밖에. 없다 한들. 자, 없다 한들. 이 밑에 내려볼게요. 그 다음에 그렇다고 표현하길 주저하겠는가. 그렇다고 긴 것을 찾아 표현하는 거. 자, 이렇게 있죠? 예. 피어나길 주저하겠는가. 길 주저하겠는가. 자, 이렇게 됐어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자, 여기서 자, 보통의 존재 한번 보자고요. 지금 요 아주 예민한 글씨 보이시죠? 요것 때문에 이 보통의 존재가 사는 거예요. 이 얇은 글씨. 이게 이제 1단계죠?
1단계. 여러분, 이게 단계는 지난 시간, 그 첫 시간에 아마 그 교수님이 다 영상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. 한번 제가 옆에서 한번 좀 볼게요. 한번 해볼게요.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볼게요. 1단계는 이렇게 얇게 갑니다. 자, 1단계. 자, 1단계. 자, 2단계. 살짝 힘을 줘서요. 자, 2단계. 그죠? 자, 3단계는 어떻게 해요? 3단계 좀 눌러가지고 2배 정도 가죠? 자, 3단계. 자, 4단계는 요거에 한 2배 정도 또 가죠? 자, 4단계. 5단계는 어디? 이 붓으로 낼 수 있는 가장 굵은 글씨입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보세요. 자, 그러면 보세요. 자, 요게 1단계, 1단계, 1단계. 요게 2단계, 요게 3단계, 요게 4단계, 요게 5단계입니다. 여기서 얘기하는 그 1단계가 바로 요겁니다. 요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3단계, 또 2단계, 그 다음에 뭐 4단계, 뭐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것들이 이제, 예? 쭉 나오는데, 이게, 이 글씨가 이쪽에 다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굵게 더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입체감 있게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? 자, 똑같습니다. 이거 내려갔죠? 또 내려갔잖아요. 통자가 이렇게 내려갔어요. 그리고 여기다 붙였어요. 그리고 올렸어요. 또 다시 내렸어요. 자, 이런 질서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이 원어거, 이 기억, 요 부분은, 이게 니은, 요 부분은, 니은 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거줘야 돼요. 이 폭이 되게 좁아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죠? 이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바짝 붙여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글씨 쓸 때도, 이름 쓸 때도 이런 어떤 높낮이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둬갖고 해야 되고요. 활짝 핀 꽃 앞에 남은 운명이, 예? 시드는 것 밖에 해서 꽃이 쭉 강조해가지고 여기서 이건 포인트예요. 이게 포인트입니다. 포인트. 요 꽃 할 때도 여기 몽우리가 딱 젖어야 돼요. 그냥 휙 날리면 안 돼요. 자, 꽃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. 여러분들 꽃 한 번 제가 한번 써드린 적이 있는데 뭐 잊어먹을까봐 꽃만 한번 써볼게요. 꽃은, 자,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됐죠? 한번 긋고,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두껍게 틀려요. 여기서 3이죠, 3. 그죠? 그 다음에 띈 상태에서 이렇게 끝에서 몽우리가 젖어야 돼요. 보시게 되면 여기 3자가 들어갑니다. 3자가. 이게 3, 네, 3자. 여기. 이해가 되죠? 띈 상태에서 여기서 몽우리가 젖어야 돼요. 몽우리. 요거는 꽃봉우리처럼 꽃이 이렇게 생겼죠? 그러면 이 꽃이 이렇게 꽃술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. 요 꽃술처럼 표현한다는 거예요. 예, 이거 이해를 잘 하셔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그 과제를 한번 내줬죠.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. 이거 한번 내줬죠. 여러분 다 이렇게 써서 올리셔가지고 교수님이 채점을 좀 잘해서 좋은 성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오게 되면은 붓의 필압 이런 것들이 잘 조절해가지고 이게 쓰도록 했으니까요. 너무 급하게 쓰면 안 돼요.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쓰게 되면 떨려요.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중요한 속도, 붓의 속도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생일 축하합니다 해서 그 축자를 보시게 되면 여기 3자가요. 굉장히 빠른 속도로 휙 지나가줘야 돼요. 휙 여기는 요 스마일. 요 부분은 이렇게 스마일 해갖고 점을 찍어줘야 돼요. 멈춰줘야 돼요. 이렇게 날리면 안 돼요. 여기서도 휙 날리면 안 되고 샥 하고 멈춰줘야 돼요. 요 포인트가 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 글씨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. 자, 다음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. 요거고 오늘따라 달이 참 밝네라는 요 두 개를 써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써서 올리신 요 과제는 교수님이 제 날짜에 올리신 학생과 그 다음에 제 날짜에 올리지 않고 기한 내에 올리신 과제와 그렇지 않은 과제에는 차별화 둬서 성적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캘리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기한을 잘 지켜줘야 교수님이 좋은 성적을 주도록 너희 학생들이
그걸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교수님이 좋은 성적을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가능하면 교수님이 최고의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 많은 글씨에 이 시를 한번 3개를 한번 써봤어요. 그래서 혹시 요거는 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번 나도 한번 따라서 한번 써보겠다 라고 한다면 이건 한번 올려보세요. 올리면은 교수님이 그걸 참작해가지고 성적에 더 반영을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이거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고요. 여기 오늘따라 차린 달이 참 밝네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. 2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과제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 때는 좀 어눌하게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좀 해드려요. 항상 캘리그라피가 예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쓰는 글씨 말고도 어눌하게 쓰는 글씨의 맛이 있어요. 그 투박한 뚝배기의 맛, 청국장의 맛, 이런 맛을 낼 수 있게 어눌하게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좀 학생들 또 친구들과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 잘 지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한 학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교수님이 그게 제 가장 걱정인데 여러분과 같이 언젠가는 또 만나겠지만은 건강한 모습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다음 시간 때 또 재밌는 수업을 또 준비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